이걸 그보다 뒤에 있던 이강인이 잡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코스타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면 이강인으로부터 패스를 받아 득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이강인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도움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 경기에서 이강인이 맡았던 역할과 마요르카가 보였던 공격 상황에서의 아쉬운 점에 대해 다뤘습니다. 먼저 마요르카의 포메이션부터 보죠. 마요르카는 5-3-2 형태로 소개됐는데요. 이강인의 위치는 좌측 톱으로 놨더군요. 근데 사실 약간 달랐습니다. 공격 시엔 이렇게 양 윙백이 모두 올라오면서 동시에 우측 중미가 최전방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2-5에 가까운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마요르카는 이강인이 있는 좌측을 완전히 공격 목표로 삼고 나왔어요. 마요르카의 공격 방향과 평균 위치를 보면 아주 명확한데요. 딱 봐도 좌측에서의 공격이 훨씬 많이 이루어졌죠. 특히 평균 위치에서 보면 이강인의 위치가 여기인데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측면으로 빠져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한데요. 어차피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그것도 원정길에서 마요르카가 주도권을 잡긴 힘들다. 따라서 역습 위주로 공격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왼발잡이이자 크로스 능력이 탁월한 이강인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좌측 전방으로 보낸 후 크로스를 투입, 중앙에 무리치의 헤더를 노리겠다. 이게 지난 경기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보통 이강인은 왼쪽이 아니라 중앙, 굳이 따지면 오른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엔 상대가 상대인 만큼 평소에 그런 컨셉을 깨면서까지 왼쪽에만 집중했고, 따라서 가장 도움 능력이 뛰어난 이강인을 여기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컨셉이 아주 잘 나타났는데요. 지금도 마요르카의 골키퍼로부터 한 번에 왼쪽 윙백인 코스타에게 볼이 투입된 상황이에요. 동시에 우측 중미인 다닐 로드리게스가 올라오면서 3톱처럼 위치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레알의 최후방 수비수들은 이렇게 1대1로 묶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코스타에게 한 번에 볼이 넘어가니까 바스케스가 얘한테 붙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침투할 공간이 생기고 여기로 볼을 투입하면서 최전방까지 전개한다. 그런 그림을 노릴 수가 있게 됐죠. 아까와는 다른 장면이에요. 하지만 패턴은 똑같았는데요. 이번에도 코스타에게 롱볼이 투입됐는데 이걸 바로 헤더로 이강인에게 넘기면서 그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서 소유권을 잃게 됐지만 마요르카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요르카의 아쉬웠던 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날 마요르카가 왼쪽을 주된 공격 목표로 삼고 나왔다. 이건 즉 공격 시에 기본적으로는 좌측면을 담당하는 윙백인 코스타의 공격 가담 및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가급적 코스타는 최대한 높은 위치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전술적인 배려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은 아쉬운 플레이들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볼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우측에서 우측 전방으로 볼이 투입된 거죠.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도 일단 수비를 위해서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우측 풀백인 바스케스의 위치를 주목하시면 보시기 편할 것 같아요. 우측에서 투입된 볼을 막으러 가다 보니까 바스케스가 중앙까지 잔뜩 좁혀서 무리치에 대한 수비를 돕고 있어요. 우측 풀백이 중앙까지 빠졌다. 당연히 코스타에겐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기게 됐는데요. 지금 코스타의 위치를 보시면 지나치게 아래에 있습니다. 일단 절대로 크로스를 올리거나 슈팅을 때릴 수는 없는 위치인데요. 마요르카는 좋은 패스와 좋은 침투 움직임으로 전방까지 볼을 투입했지만 그 반대편에서의 가담이 없어서 그 전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코스타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면 무리치로부터 패스를 받아 슈팅을 때리거나 아니면 무리치의 슈팅을 맞고 흘러나온 볼을 처리할 수라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무리치의 슈팅이 막힌 다음에 볼이 흘러나왔는데 이걸 그보다 뒤에 있던 이강인이 잡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코스타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면 이강인으로부터 패스를 받아 득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쿠르투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골키퍼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도 이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코스타는 올라오질 않았고 이 기회도 그대로 무산되고 말았어요. 결국 득점도 어떻게 나왔냐?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끊고서 우측 윙백인 마페오가 혼자서 엄청나게 달려갔고 여기까지 왔다가
발베르데가 태클을 하면서 프리킥을 얻은 덕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킥을 이강인이 올리고 이걸 헤더가 좋은 무리치가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결과물까지 얻어낼 수가 있었죠. 하지만 마요르카가 애초에 잡고 왔던 메인 공격 루트가 좌측인 점을 생각해보면 좌측 윙백인 코스타가 이 마페오의 전진성의 반만 갖고 있었어도 훨씬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마페오의 빠른 발과 돌파 능력이 눈을 즐겁게는 만들었지만 정작 팀이 준비를 하고 온 곳으로부터의 공격력은 발휘되질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점은 결국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의 킥과 무리치의 헤더만 막을 수 있다면 이렇다 할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공공연하게 알리는 골이 될 거예요. 이강인 개인의 폼은 좋았지만 팀의 전체적인 공격 상황에 대해서는 썩 좋질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